반갑습니다. 건설노동자TV 알아서 남진화를 진행하는 이영록 노무사. 네, 성경민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무더위 푹푹 찌는 날씨에서도 묵묵히 일하시는 우리 건설 노동자분들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폭염으로 네.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많이 이제 힘들게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네. 회사에서 팀 전체를 보고 뭐 나가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노동자를 찍어가지고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내보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근로기준법에서는 네.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해고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 시기하고 사유를 명시해서 네, 그렇죠.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해고이것상을 주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 규정들이 있는데 우리 건설 노동자분들에게도 과연 해고라고 볼 수 있을지 해고가 적용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 뭐 인력업체를 통해서 하루 일하고 하루 그만두시는 말 그대로 일일 관계로 근로관계가 생겼다가 종료되시는 경우에는 해고라는 문제가 아예 생기진 않겠지요. 그건 그날 일하고 그날 그만두시는 경우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그 형틀, 뭐 철근 이렇게 특정 공정을 수행하시는 업무를 수행하시는 우리 노동자분들은 사실상은 계약직, 그렇죠? 특정 공정의 완료를 위해서 일하시는 계약직 노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직 노동자일 경우에는 내가 그 계약 기간 동안 일을 하고 또 사용자는 그 계약 기간 동안 일한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도록 서로 약속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그만둬라라고 하는 거는 바로 해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렇죠. 건설 노동자분들은 사실 계약직 노동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 중도에 그만두라고 하면 우리 노동법이 보호하고 있는 해고의 보호 규정들을 다 적용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영역업체나 직업 서비스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 현장을 이제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주로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 진짜 제대로 진짜 순수한 일용직으로 분류를 한다는 그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대다수 기능공들, 형틀 목수나 철근 같은 대다수 기능공들은 이제 각자 아니면 각 팀별로 주어진 회사와 협의된 물량들이 다 있죠. 그리고 물량이 끝나면 그러니까 물량이 완성이 필요한 기간 동안에는 이제 고용이 보장되는 이제 소위 계약직 노동자로 이제 봐야 한다. 그러니까 그 계약 기간 동안에 근로 계약 기간 동안에는 회사에서 함부로 해고를 시킬 수는 없고 또 뭐 해고를 시키려면 이제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절차, 사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이제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형틀 목수, 기능공들이 이제 대부분 우리 조합원들이고 이분들이 현장에 들어갈 때 요즘 근로계약서를 많이 작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아까 같은 그런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 제한에 대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하여튼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잘 아시겠지만 근로계약서라는 게 우리가 반드시 쓰도록 하는 이유가 근로계약서에서 나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 그렇죠. 사실 그게 임금하고 뭐 근로계약 근로조건을 보고 그렇죠. 네. 보호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로계약 기간도 내가 계약직 노동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을 명확히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공정이 종료될 때까지 내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 기간이 명확히 명시가 되는 게 제일 좋고요. 이제 제가 접근을 죄송한데 우리 이제 조합원들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이제 근로계약 작성할 때 보면 주로 보면 자기 임금 일당만 보고 사인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기능공들은 아까 이야기 말씀드린 계약직 노동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항목을 정확하게 제대로 작성하셔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계약 기간까지는 내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이 보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 계약 기간 내에 내가 이때까지는 근무할 거를 알았다. 내 형들 공정이 끝날 때까지는 근무할 줄 알았다라고 했는데 그 중도에 갑자기 그만두게 한다. 그러면 해고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좀 구체적으로 근로계약 기간 항목이 있잖아요. 근로계약서에. 그러면 거기 보면 이제 근로 개시일, 근로계약 종료일을 이제 적게끔 되어 있는데 그럼 아까 이제 계약직 노동자로서
그 보호를 받으려면 그 계약서 항목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 특성이 네. 형틀 공정을 내가 달아서 형틀 공으로 네. 들어갔다라고 네. 하면 최소한 그 공사 현장에서 그 형틀 공정이 끝날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고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근로계약 기간도 형틀 공정이 끝날 때까지 아니면 공정 종료 공정 종료 시까지 네. 이렇게 명확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물론 공정이 종료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조차도 다툼이 된다면 네. 그건 그때 가서 다툴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 내가 할 일이 이만큼 남아 있는데 그렇죠. 갑자기 그만둬라 이랬을 때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쨌든 근로계약서는 처음 시작한 날은 처음으로 일 시작한 날이 되겠고, 근데 끝나는 날은 이제 날짜를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언제 끝났는지 우리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노무사님 말씀대로 공정 종료일 뭐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이제 좋은 방식이겠죠. 그게 해야 이제 되면 이제 법적 보호를 받는다 이제 그 말씀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아예 계약 기간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 쓰신 네, 경우들. 네, 말씀처럼 뭐 네. 임금에 대해서만 일당만 확인하시고 네. 사인하시고 그런데 계약 기간이 없으면 그럼 나는 어떻게 내 근로계약 기간을 알 수 있을까라고 네. 하면 사실 이것은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서 네. 내가 일하는 그 업무의 그 특성에 따라서 과연 계약 기간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을 안 쓰면 사용자도 마찬가지로 당신하고 나는 1개월만 계약한 거니까 그만둬라 할 수 없는 거죠. 사용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일단 채용했던 과정이라던가 그 채용할 때 당시에 사업주의 발언 내용이라던가 계약 관행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업무의 특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형틀이나 철금 같은 경우에는 그 공정이 종료될 때까지 일하는 걸로 계약된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이제 아까 이제 근로계약 기간이 없는 경우는 보면 이제 우리 법에 보면 간섭법에 이제 효력, 뭐 간행도 법적으로 인정을 좀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근로계약서 시작하는 날, 끝나는 날 작성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 형틀, 목수나 철근들이 일하는 과정, 지금 현장에서 처음 일 들어가서 끝나는 과정들 그런 경우를 보면 그게 이제 그대로 적용돼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똑같은 아까 뭐 어떻든 그 목수가 아니 형태의 철관에 주어진 물량이 끝날 때까지는 어떻든 작성 안 했다 하더라도 고용이 보장되는 거 봐야 되지 않겠냐. 뭐 이제 그런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든 이제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현장 일을 하면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 제한에 대한 이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아까 근로계약서를 이제 제대로 작성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공정 종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작성하면 되는데. 또 현실적으로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현장에 들어갔는데 본사 방침이 여기는 한 달짜리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는 게 본사 방침이기 때문에 뭐 별일이 없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한 달짜리 그냥 거기에 좀 사인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하자. 뭐 이런 업체들이 또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런 뭐 업체 사정을 좀 봐준다 해가지고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해가지고 만약 한 달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러면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계약서는 말 그대로 계약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1개월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사실 1개월 계약직이신 거예요. 그렇죠. 한 달짜리 계약직이 예, 그래서 되죠, 계약직일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종료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부동산 뭐 전세 계약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약서 끝나면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예. 당사자들도 그렇죠. 보기 보통 맞아요. 형틀이나 철근 일들이 한 번 들어가면 최소한 5, 6개월짜리 일인데 근데 한 달짜리 쓴다는 이유로 그걸 쓰다 가지고 많이 회사가 먼저 마음을 바꿔가지고 한 달 끝났으니까 집에 가라 이렇게 되면 남은 5개월 동안이 남은 자기 물량인데 불구하고 일할 수 없게 되는 또 그런 식의 또 피해를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1개월이라 그러면 어찌되었건 계약직이라는 거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해고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된 거고요.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사실상 1개월 계약직으로 그 꾸렸을 때 이 사업이 내지는 이 공정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없잖아요. 말씀하셨처럼 5, 6개월 정도 진행이 되어야 공정이 끝나는데 그래서 사실 1개월 계약 기간을 정한 목적도 불분명하고
뻔하게 보면 이거는 1개월 계약직으로 할 수는 없고 이분이 계속 5, 6개월 특정 그 공정이 종료될 때까지 일해야 되는 게 아주 명확한데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본사의 방침이니까 이렇게 그냥 일단 하는 거다. 그냥 열심히 일해 주세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저 열심히 일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것 자체를 보면 사실 1개월 계약직이라고 하지만 그게 형식적인 이런 계약서일 수가 있거든요. 계약 기간이. 그리고 또 진행하다 보면 1개월, 1개월, 1개월 이런 식으로 계속 1개월 계약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갱신한 있단 경우들이 말이죠. 자동적으로 또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은 1개월 계약 기간을 정한 목적도 불분명하고 형식적이어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갱신했던 과정을 봤을 때는 우리 노동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1개월 계약서를 썼지만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끔 오히려 회사에서 준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좀 까다로운 문제이긴 하지만 내가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갱신 기대권, 그 계속 계약이 반복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갖는 것을 어떤 법적으로도 정당하다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해석 자체가 좀 지난한 과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법적으로 가서 해결될 문제는 사실 어렵고 또 산 넘어 산이니까 암만 법리적으로 그렇게 해석된다 하선 치더라도 기왕이면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근로계약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공정이 종료될 때까지 일해야 되는 게 맞으면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주에 필요해서 1개월이라는 계약직을 썼다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해서는 공정 유지가 안 되는 아주 형식적이고 어찌 보면 그때그때 1개월 끝나고 고용 조정을 그러니까 해고시키기 위한 용이한 방편에 불과한 거지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한 방편은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편법이죠. 예, 바람직한 방법 이런 쪼개기 근로계약은 방법, 예, 좋은 방법은 아니고 일하시는 분이 안정적으로 일할 자기가 그런 어떤 기대감도 있고 그런 안정감이 있어야 일도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개월 계약직은 건설 현장에서 솔직히 지향돼야 될 계약서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아까 그 한 달짜리 근로계약서를 쓴다는 거는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쪼개기 근로계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6개월짜리 일인데 그걸 한 달 단위로 계속 써가지고 그 중간중간에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내보내고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현장 노동자들을 하는 일종의 통제 수단으로 이제 그렇게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건설 노동자협에서도 이런 쪼개기 근로계약을 한 달짜리 이런 거 못 쓰게끔 이제 법으로 규제해달라 뭐 정부에다가 수차례 좀 요구도 하고 있는데 예, 안 들어주고 있어요. 이게 뭐 그 계약 자유 원칙에 어긋난다는 말인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아까 같이 한 달짜리 쓰는 순간 어떤 당사자 그렇게 쓰게 되면 어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의 보호를 제대로 못 받지 못하는 걔는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회사가 좋다 하더라도 회사가 믿을만한 회사라도 가급적이면 한 달짜리 이런 거는 쓰지 않고 자기의 권리 처음에 들어갔을 때 자기 주어진 자기한테 할당된 그런 업무에 필요한 기간 동안에는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꼭 잊지 마시고 작성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약직 노동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근로계약 종료일은 공정 종료일 이렇게 해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 그게 오늘 아마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까 나왔던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해고됐을 경우에 부당하게 해고됐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절차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또 뭐 해고수당에 대한 금방 이야기도 나왔는데 해고수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 내용을 중심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듣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